조금 더 이제 경영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 미국의 주재원으로 가셨을 때는 베스트바이라는 큰 리테일러를 담당으로 가시게 됐고요. 당시에 뭐 삼성 TV가 소니보다 앞서 있지는 않았지만 일순간에 소니 TV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삼성전자 TV가 시작한 게 197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흑백 텔레비전부터. 텔레비전 맞아요. 그 소니는 아날로그 TV 시절에 그 트리니트론이라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기술로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아날로그 텔레비전과 기술은 계속 기술이 축적돼서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기회가 온 게 2000년 초반에 들어가면서 아날로그 테크놀로지가 디지털로 바뀌는 시기에 삼성은 거의 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밤낮으로 개발을 했고 소니는 아날로그에 워낙 절대 강자다 보니까 약간 안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TV의 기술력과 제품력은 최고 인류가 됐는데 근데 영업이라는 건 제품만 있고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진에서는 이 좀 부족한 영업력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으로 주재원을 유통사 베스트바이 담당하는 주재원을 처음으로 보낸 겁니다. 베스트바이만 하시는 거예요? 예, 초기에 나왔을 때 베스트바이만 담당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제 처음 해보는 거죠. 유통사도 당시에는 베스트바이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였어요? 예, 서킷시티라고. 서킷시티다. 예, 기억나요. 서킷시티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삼성 TV가 어떻게 1등이 됐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는데 삼성은 베스트바이랑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졌어요. 물론 독점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베스트바이는 삼성의 이 디지털로 가는 잠재력을 본 거죠. 예를 들어 프로모션을 한다. 프로모션을 할 때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가 있어야지 프로모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리드 타임이 한 8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주 후에 프로모션을 할 건지는 8주 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유통사에서 삼성의 영업팀에 야, 우리 이러이러한 프로모션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미국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미국 전체. 그러면 뭐 하루가 걸린다고 보자고요. 그게 또 본사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또 답이 가는 또 하루 한 3, 4일이 지나버리면 너무 늦는 거네요. 늦는 거죠. 의사결정하기. 근데 베스트바이라는 지점에 나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보고를 미국 본사, 한국 본사에 직접 같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답이 오는 거죠. 항상 해줄 수는 없어요. 한다 못한다 결정을 내려주면 그 고객사들이 거래선들이 신뢰가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유통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윈윈의 전략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재원으로 가는 거가 자주 가는 거는 흔치 않아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또다시 미국을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가셔서는 그 AT&T를 또 파트너로 맡으시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아이폰 하면은 뭐 당연히 점유율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삼성폰이 이제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폰과의 경쟁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2007년에 최초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 브랜드잖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에 대한 거는 자기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소니랑 했듯이 제품력과 뭐 영업 이런 걸 다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마침 제품은 저희가 갤럭시 스마트폰이 2011년부터 나오면서 유럽과 동남아, 뭐 한국 이런 데서는 좋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판매가 일어나지가 잘 않은 거죠. 그 원인을 봤더니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고가 전략을 폈어요. 물론 이제 솔루션도 특이하게 좋았지만 두 번째는 아이폰은 애플 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스토어하고 AT&T라고 하는
특정 이동통신사에 독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AT&T의 소비자들은 80%, 90% 이상이 전부 아이폰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나? 아이폰이 했던 것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호랑이 굴이라고 하는 AT&T에서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해야 되구나. 그래서 저를 이제 AT&T 담당하는 최초의 임원 주재원으로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AT&T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제를 하면서 배웠던 거는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동통신사가 봤더니 신기술, 뭔가 좀 독특한 제품, 그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일정 기간 독점 공급해 주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를 신제품, 신기술, 독특한 기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공급을 해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10%가 안 되던 판매 점유율이 20%, 30%, 40%로 올라간 거죠. 예. 그게 몇 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1년 반, 2년 정도 진짜요?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이거 역시 처음에 제가 삼성전자의 해외 영업의 첫 번째는 뭐냐, 신뢰.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상 원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첫 번째 만족시켜주고, 두 번째 이제 크게 저희들이 기여를 한 게 공급망 관리입니다. 삼성의 혁신적인 공급망 관리는 뭐 유명하죠, 사실은. 그 혁신적인 저희 공급망 관리로 AT&T가 통상 자기네 매장에 한 17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와 협업을 하면서 그 17일이 7일 이하로 줄은 거죠. 그러면서 판매 기는 더 많이 올라가고 그 운영 자금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관리, 파이낸스 쪽에서도 삼성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AT&T에서 최우수 공급자 상도 받고, 공급망 혁신으로 자기네들의 그 손익구조 좋아지고 다른 회사들한테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가 되다 보니 결국 AT&T와 저희의 파트너십은 그렇게 어려운 아이폰을 미국에서 끊고 삼성 갤럭시 폰이 세계 최고의 판매 점유율을 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재원으로 아프리카를 가시게 돼요. 아프리카 총괄로 이제 자리를 가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초반보다는 후반부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생기면서 굉장히 영업하시기에는 좋은 상황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은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일하는 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저한테 경진이 당부했던 것은 미국이라는 선진 시장에서 오랫동안 배웠던 이런 노하우들을 여기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후배들한테 기반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업 볼륨은 크진 않군요, 그 시장이. 그렇죠. 예. 그렇지만 향후에 커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측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던 그런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 기법을 아프리카에 좀 심어놓고 오면 좋겠다 해서 갔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컨틴전시 플랜은 제가 IBM에 처음 미국 주재 발령을 받고 갔을 때 대만에서 지진이 나니까 삼성 너희들 공급망에 문제 없어? 대만에 지진 난 거하고 왜 삼성 제품하고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그랬으니 달라고 하니까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구매를 하잖아요. 거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있으니까 맞아요. 혹시 여기가 임팩트를 받았으면 다른 곳으로 구매선을 돌리고 이런 플랜들을 같이 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아프리카 남아공 같은 경우도 봉쇄가 돼서 거리에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다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있을 시기인데, 저는 알거든요. 이거는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좀 완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을 아프리카 단독으로
본사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그 봉쇄가 됐다가 5월 달에 약간 완화가 됐을 때 재고가 있는 건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전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떠오르긴 하네요. 지금 그 책에도 쓰셨지만 노래 제목에나 듣던 그 킬리만자로를 예. 등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큰아드하고 같이 예. 했던 내용이 지금 나오던데 거기에서 이제 쓰신 내용이 올라갈 때도 엄청 힘든데 사실 이제 내려올 때도 더 힘들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진리를 내가 좀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저도 어쩌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나 앞으로 이제 이렇게 경력이 이렇게 커리어가 이제 끝나면 뭘 할까?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앉으면 50 넘으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팁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인생과 이 등산의 유사성은 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에 킬리만자로 정상을 등반을 했는데 5,895m입니다. 거의 6,000m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없이 등반하는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밑에서부터 4일 동안 서서히 올라갑니다. 적응을 해야 되니까. 4일 동안요? 예. 와, 4일 동안 진짜 힘들겠다.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게 이제 배운 인생의 진리 같은 부분인데 올라가면 언젠가 내려오는데 그건 끝이 아니잖아요. 예, 또 다른 뭐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제 판단과 제 준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퇴임하는 것도 순간이죠. 그러면 대부분들이 좀 당황하고 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보면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데 어쨌든 자기를 정리를 하고 향후 30년을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산행에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마무리 질문인데 마지막이고 책 제목처럼 위기인가 삼성하라 그 내용 안에는 분명히 이제 고모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아, 내가 계속 이 경력을 가져가야 되나 다른 쪽으로 해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입사하고 그 교육을 받고 저는 사표를 쓰려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왜요? 저는 이런 섬유 수출과 이런 쪽의 경험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회사를 가려고 신청을 했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발표난 거를 보니까 마지막 날 정보통신 사업부로 가려는 거예요. 같이 훈련을 할 때 지도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퇴사라는 건가요?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발령을 낸 부서랑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못할 거 없으니까 마치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당시에 새로운 전자 기술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초일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였고 당신처럼 경험이 있고 그 의욕이 강한 사람은 신규 사업 특히 전자의 영업에 투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딱 2년만 다녀보고 간두자. 근데 그러던 게 지금 32년이 지났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요즘 취업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꼭 대기업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스타트업 하는 조그만 회사들의 재능 기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어려움과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최소한 1년, 2년 정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쌓는 동안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무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정말 남다르다. 삼성전자의 임무는 남다르다. 열정, 막 에너지 이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32년의 에너지를 다 못 쓰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를 또 다른 쪽에다가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써주신다 그러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오늘 배우고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